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오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거나 전원을 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되오니 이를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곧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조인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함정부는 정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자체 수장을 잘못 뽑으면 4년간 특정 이 집단의 삶은 나아질지 몰라도 나머지 대다수 국민의 삶은 팍팍해집니다. 올해 1일이신 인근 산청 이재근 군수님은 전국 분단위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를 1등급에 올려놓고 내사람 6천년 시대를 열었음에도 후배 정치인에게 길을 터주기 위하여 지난달 언론을 통해 아름다운 표장을 수련하셨습니다. 이런 솔선수범이야말로 청렴도 1등급의 토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정부는 어떻습니까? 4년 전 국민과의 단임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초심을 잊어버린 채 노역을 부르고 있습니다. 4만 인구는 무너져 소멸을 걱정해야 하고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권에서 수년째 벗어날 줄 모르는 정말로 나쁘고로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기에도 함정 국민들께서 단합되어 헤쳐나가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위기에 우리 함정군을 개혁해 줄 후보는 진병정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정군을 함정답게 해줄 후보, 11개 읍면을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는 후보, 특권을 내려놓고 이편 내편 없이 모두를 안을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진병영 후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병영 후보의 함정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영 함정군수는 군수 출마 예정자는 1963년 함정군 수동면 서평마을에서 태어나 우리 함양에서 초, 중, 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남과학기술대 대학원을 졸업한 공학 석사이며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의원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셨고 함양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함양군 청년회의소 회장, 함양군 농구연합회 협회장,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조정위원, 거창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대학건축학회 정회원, 함양군 복지회 운영위원,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등을 맡아 지역과 당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병영 함정군수 출마 예정자의 출마 선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후보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날씨도 흐린데 우리 먼저 많은 기자분들 제 발표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양력 소개에서 제가 거창법원 조정위원은 지금 그만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멀리 서울에서 부산에서 와준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서상, 서하, 마천, 논곳 마을에서 저를 응원하기 위해 오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봄 가뭄이 심했던 날들 중에 오늘 단비가 오늘 내일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 더 푸근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될런지요? 안경도 벗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향후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모든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곳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8대 지방선거 함양군수 출마 예정자 진병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엄숙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함양군수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들의 건강은 큰 위협을 받고 있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 경제는 정말 절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불안정과 판로 확보의 어려움, 급격한 기후변화, 가격 폭락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민생을 돌볼 종합대책기구 하나 없는 것이 우리 함양군의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청렴도는 수년째 최하위권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4만 인구는 무너져 소멸도시의 걱정을 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실시한 행정민원 서비스
또한 전국 최하위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전국 최하위의 민원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군은 한 해 살림살이 5천억 시대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우리 군보다 인구가 적은 이웃 산청군은 청렴도 최상위에 이어 올해 6천억 시대를 열고 우리 군의 예산을 추월했습니다. 전국 최상위권 청렴도와 행정서비스, 예산 등에서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 인근 지자체를 바라보면 그저 참담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초라한 결과는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700여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사업 발주, 부당한 업무 지시, 정실 인사 등으로 일하고 싶지 않은 공직 분위기를 만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진병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업무 지시와 인사 등을 통해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여 행정 서비스 개선과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군정 과제로 삼겠습니다. 본인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우리 군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대우받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행정으로 신바람 나는 함양군을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수익으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얼마만큼 기업을 발전시키고 그로 인해 직원들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마찬가지로 군수는 지난 4년 동안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하지만 지난 4년 우리 함양군은 어떠했습니까?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뒤로 역행을 했습니까? 인근 지자체들은 달려나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멈춰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는 시기임에도 우리 함양군은 멀쩡한 연꽃밭을 메워 한 해살이 꽃을 심고 오도째, 단풍나무 등 필요 이상의 나무를 심는 데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많은 예산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곳에 사용되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함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4년 우리 함양 군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합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은 내 사람이고 나를 돕지 않은 사람은 내 편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을 갈라쳐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아름다운 함양에서 함께 살아가는 함양 국민입니다. 서로 질시하며 내 편 갈라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래의 틀을 잡고 살아갈 세대에게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바꿔야만 우리 함양군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함양군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젊고 유능한 군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시대, 저 진백령이 성공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부조리를 바로잡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군정을 펼쳐 공정하고 깨끗한 함양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함양군은 제가 꿈꿨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동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고 그 어느 특권과 반칙이 없는 다 함께 잘 사는 복지 함양군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특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 진백령은 국민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정치를 시작한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누구보다 더 잘 만들고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보육,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 국민들이 원하는 농업정책,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 등 모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청년 창업의 도시로 노인들이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신원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수의 첫째 본분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단언합니다. 국민과의 신뢰는 말로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얼마나 지켜왔는가 하는 데서 형성이 됩니다. 공정을, 통합을, 상생을 약속했던 4년 전 약속들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보십시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국민께 거짓말을 하는 군수가 아닌 약속을 지키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곧 청렴의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향후 여러분, 저 진백령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우리 함양군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서북부 경남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양의 100년을 빈틈없이 설계하겠습니다. 청렴은 물론이고 대기업 유치 등 외부 유치를 통해 4만 인구를 회복하고 예산 7천억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저 진백령은 내 고향 함양을 함양다운 함양으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함양, 천혜의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함양, 살맛나는 함양을 만들어 국민과 향후 모두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길 수 있는 내 고향 함양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양군의 밝은 미래가 그리질 출마 선언문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은 후보자께서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있습니까? 네. 지금 들고 계시는 거. 아니, 긴 거라. 예. 예. 오늘 여기 출마 기자회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일 한양 국민들이 관심 있게 하는 부분이 6기 분수를 출마하셔가지고 낙선을 아까도 하셨지만은 이제 두 번째 7기에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출마를 하시는데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진병영 후보가 끝까지 경선에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다시 되돌아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건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병영 후보는 다른 후보 지금 예를 들어서 함양군에 그런 데고 있는 뭐 여타 후보들하고의 차별을 두고 방점이 있다면 어떤 게 방점이 있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한 번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물 한잔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주신 우리 안병명 기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함양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현재 뭐 거론되고 있는 네 분들이 공천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탈당과 복당을 몇 번 번복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입당 이후에 한 번도 탈당해 본 적이 없고 당이 어려운 시기에도 당을 보고 묵묵히 왔습니다. 위원장이 몇 번을 바뀌어도 저는 당을 선택했고 당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에는 저는 함양에서 조강지처라고 자처합니다. 제가 집을 떠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진병영은 국민의힘 당에서 함양 군수로 후보로 최적임자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다만 중앙당에서 경선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선에 끝까지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게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을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직업이 건축사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한 36, 7년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제가 건축사 면허를 받고 한 25년여 정도를 설계 업무를 하면서 저 전남 하부부터 경기도 가평까지 웬만한 지자체 일은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입장에서의 행정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의 행정을 한 지자체에 짧게는 3년, 많으면 8년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복합민원 처리 또는 인허가 절차, 민원법 해석하는 것들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다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행정이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과연 어떤 행정이 민원인을 위한 행정인지 누구보다 어느 입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행정들을 직접 수행해 봤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행정을 본 건 도의원 4년이겠지만 저는 25년 이상 행정을 겸했다고 자천합니다. 우리 함양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 국민이 원하는 행정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신문의 서희원 기자입니다. 함양군수 출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이르듯이 인구 4만 보관하고 또 예산 7천억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구든지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 지금 출마 예상자가 몇 분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뭐 경선에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공정한 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어떤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경선에 뭐 제가 볼 때는 당당하게 당선되리라 보는데 혹시 떴을 때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걸 수용할 경선 해가지고 참여했다가 네. 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먼저 인구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 함양군이 2018년 연말을 기점으로 4만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3만 8천 한 천여 명 가까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이기도 하고 농어촌 지역에 특히 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함양군이 1년에 몇십억씩의 기농기촌 예산을 쓰면서도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전입 세대보다 전출 세대가 많습니다. 예산을 쓰면서 귀농귀촌 받는 식구보다는 함양이 안 좋다고 떠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공약, 제가 그것은 나중에 공약으로 충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공약 부분을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제가 지금 출마 기자회견을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공약은 제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대앱입니다.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이 4만을 회복하지 않으면 도시 소멸 갑니다. 올해 우리 함양군에 2021년도 100명 태어났습니다. 98명. 단순히 인구라는 게 기농기촌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가임 여성만 있다고 해서 애기 놓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육정책, 청소년 정책, 청년 정책이 같이 되어야만이 신생아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고 기농기촌에도 그분들이 지금 떠나는 이유를 제가 4년간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기농기촌한 분들한테 왜 함양을 떠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공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7천억 시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동군이 지금 7천억입니다. 우리보다 인구는 조금 많습니다. 제가 4년 도의원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의원을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합니다. 4년 임기에 3번이나 5번 많이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4년간 13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습니다. 함양이라는 소외된 지역이고 도의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먼 거리를 운영위원으로 다니면서 상임위와 운영위에서 항상 예결특위를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예산
공무원만큼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함양군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7천억 시대에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국힘 경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후보를 결정짓기 전날 중앙당에서 아마 지방선거에 단체당은 경선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이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항고하겠다라고 중앙당에서 하고 활동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직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당헌 당규 정관 정책을 가지고 시험을 보겠다 했는데 그 시험을 볼 건지 본다면 몇 점을 배점을 할 건지 또 당비를 내는 당원을 배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원 몇 프로 할지 국민 몇 프로 할지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또한 2018년도처럼 컷오프를 할 사람은 어떤 범죄자를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점을 주면 어떤 사람을 가점을 줄 건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게 중앙당에서 정해지면 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지난번 2018년도에 다 아시겠지만 저희 함양군은 우리 서춘수 군수님이 마지막 면접하는 날 오시지 않아서 저 혼자 단수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7개 시군은 다 경선을 했지만 한 곳도 문제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당에서 공정한 경선을 하리라고 보고 공정한 경선을 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함양인터넷뉴스 박준규 기자입니다. 네, 출마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후보님이라고 네. 말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지난 4년 전에 이제 낙선을 하고 난 뒤에 4년간 이제 야인으로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함양 군정을 바라보면서 보고 느낀 점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년 전에 선거 때 서춘수 우리 군수님께서 TV 토론회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4년 단임을 하고 뭐 아름답게 퇴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좀 이 부분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지난 2018년도 6월 13일 날 선거를 치르고 14일 날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도 드렸고 저 진병령보다 함양군을 위해서 4년간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군정에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조금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제가 4년간 함양군 전역을 나름대로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과 얘기하고 듣고 기록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은 단순히 사촌이 잘 되니 배가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내 이웃에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면에 부군수가 몇 분이 계신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공정한 국민들의 혜택을 누려야 할 게 특수한 몇 사람이 갖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아픈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 단임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영상으로 보내주는 걸 봤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이익을 갖기 위해서 하셨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MBC에서 토론회를 같이 할 때 마지막 부분에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한 게 약속입니다. 국민들의 느낌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간함양의 김경민 기자로 합니다. 네. 예, 대변인께서 그동안 최근에 군문 진청이라는 이제 생활 밀착형 정치 프로그램을 해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고충을 털어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경쟁자로 선자리에서 너무 직접적인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저한테 제보의 성격을 얘기해 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세한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했던 군문 진청 또 군문 진답을 했던 것은 그분들께 우리 국민들의 현재 상황을 조금 귀 기울여 듣고 제가 해줄 답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군문 진답과 군문 진청을 했습니다. 하면서 민원성 섞인 부분도 많았고 또 정말 우리 함양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공약 중에는 우리 국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다수가 들어갑니다. 개인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라는 테두리에서 요구한 것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누구 한 사람의 개인, 누구 한 사람의 일은 정책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국민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정, 공정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경남 쪽입니다. 저는 후배 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선거가 끝나고 고발 고소 사건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런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도 선거를 마치고 6월 14일 날 처음으로 제가 도경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두하라고. 그래서 낙선을 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정을 조정해서 제가 경남 도경과 거창 지청에서 6개월 동안 변호사 없이 제 혼자 벨리했습니다. 9가지를 고발을 했었습니다. 이런 자리, 제가 지난 18년도 출마 기자회견 한 것도
사전선거 운동으로 고발이 돼 있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9가지를 고발당했었는데 2018년 12월 21일 9개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던 게 일감 몰아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일감 몰아주기를 다시 네거티브 한다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분명히 고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냥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다 무혐의 받고 그분들의 처벌을 하려 했었는데 제 지지자들께서 만류를 해서 제가 그냥 조용히 끝냈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2018년도 선거보다 선거 이후 6개월이 정말 힘들었던 기간입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더 질의 가능해요. 오늘 너무 빡시게 묻는 것 같습니다. 부산일보의 유영신 기자입니다. 출마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언문에 보면은 계속 4년간의 서분수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합니다. 혹시 출마 예정자는 앞으로 당선이 됐을 경우 4년간의 평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걸 한번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 손으로 받겠다. 그거는 그냥 있는 이야기고 본인이 어떠한 심정으로 받겠다라는 4년간의 평가를 지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주주의에서 평가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묻는 평가가 직접 평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선거직들은 국민들의 표가 가장 확실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선거가 되면 얘기할 부분도 되겠지만 제가 군정을 본다면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군정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독선입니다. 제가 임기 4년을 하고의 결과도 국민들의 평가를 표로 받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네. 오늘 날도 구전데 찾아와 주신 우리 기자님들 감사드리고 또 100명이 지지한다고 와주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친구들 서울, 대구, 부산서 와준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저 진백령이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진백령 후보의 함정 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지자 여러분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